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동자 경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은 뭘까요? 흔히들 이제 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화폐를 이꼬로 자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은 자기 가치 증식, 즉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는 재화일체를 우리는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화일체가 흔히들 화폐로 표현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본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윤 증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본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그리고 화폐자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자본이 있습니다. 산업자본은 우리가 생산하는, 또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생산물, 상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자본을, 거기에 투여되는 자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업자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듯이 이제 직접 어떤 상품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즉 유통 판매하는 그러한 투입되는 자본, 흔히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마트라든가 세계적으로 월마트, 그러한 것들을 상업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화폐자본, 즉 금융자본은 이 화폐 자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윤 증식을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은행 또는 대부업체 이러한 데 투여되는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우리가 화폐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반드시 생산과 상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교환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흔히들 우리가 이제 공건사회라든가 그 전에 노예제 사회와 다르게 상품 생산이 전면화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이 사회 양식과 가장 큰 차별성, 그것이 바로 상품 생산과 유통, 판매, 이것이 전면화된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노동력,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하는 이 노동력조차도 상품으로 되는 그 사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상품을 이해하는 데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이란 뭐냐? 살펴보시면 반드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쌀 농사를 졌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쌀, 그거는 상품이 아니죠. 그거는 왜? 교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러한 쌀은 쌀이 갖는 사용가치, 즉 사람의 허기를 달래고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가치가 있고, 또한 그것은 시장에서 교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소비하기 위한,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은 상품으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하고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가격은 100만 원이고 자동차는 2천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차도 한 2천만 원 주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렌트 차긴 하지만 그러한 가격 차이는 왜 생기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격을, 가치를, 상품의 가격과 가치를 비교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모든 상품에 들어간 기준, 그것이 뭘까?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반드시 사람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요새 우리가 자동화 돼 있다고 해서 그거는 기계가 생산하는 거 아니야, 자동화 시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동화 기계조차도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돼서 생산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상품에는 반드시 인간의 노동력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또 그 가치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얼마만큼 사람의 인간의 노동력이 투여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노동가치설, 모든 상품에는 거기에 새로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가치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품에는 인간의 노동이 투여된다. 이것이 공통적이고, 그리고 그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 생산에 투여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 평균적인 그런 어떤 노동 강도 또는 숙련도, 기술 이런 것들을 개념화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이폰이 왜 100만 원이고 자동차가 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 생산에 들어간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상품으로 된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봉사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시죠. 봉사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금을 대가로 해서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 사람이라고 하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모든 상품에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은 어떤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력은 그 특징이 매일매일 재생돼야 됩니다. 재생산돼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한 3일 또는 길게는 뭐 일주일 정도 쉬지 않고 재생산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사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로사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의 압박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데,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특징은 바로 이 자신의 노동력이 매일매일 갱신돼야 됩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품을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사람이 이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려면 집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서의 문화활동, 이러한 것들도 다 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상품의 교환이 바로 실제 임금으로 표현될 때 이것을 표준생계비라고 표현합니다. 즉,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상품의 가치를 계산을 해서 표준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지만은 표준생계비가 2017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663만 2,925원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높죠. 물론 이 4인 가구 중에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둘인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둘 다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액수가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든가 중등생이라든가 어린아이,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평균치가 660여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옆에 보시지만 집이라든가 광열비라든가 문화생활비, 통신비, 교육비도 있지만 사실 가족 부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사노동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산출을 해봤더니 1년에 한 1,500만 원, 연봉 1,500만 원 된다고 해서 우리 여성, 특히 이제 가사노동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그게 어떻게 1,500만 원이 안 되냐 그러면서 상당히 놀라고 더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집에 아이들을 육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부양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노동상품의 교환에 있어서 표준생계비에 반드시 가족 부양비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이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비를 해보면은 올해 대비해서 10.9% 인상이 됐는데 액수로는 174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최저임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표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워낙에 이 자본주의 경제가 자본가의 중심, 이윤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아주 기하, 빈곤 이하의 선상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국가,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28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멜버른에서 인간 스웨터라고 스웨터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워낙에 저임금으로 생활하니까 1928년도에 국제협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단지 최저임금, 빈곤 이하의 선에서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본의 일방적인 횡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